반갑습니다. 전산세무회계 강사 허연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끝나갑니다. 전산세무 2급 여러분들 요 소득세 편만 다 끝나시면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오프라인에서 할 때 실기할 때 되게 재밌어 합니다.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저하고 이제 좀 즐겁게 이론 외워라 중요합니다. 별표시 이제 그만하고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배웠던 거를 한번 실기로 하는 시간으로 갈 테니까 요 20문제 제가 준비했습니다. 파트별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했던 강의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번 시간에 조금 마무리 짓는 거로 잘 정리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학습 목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허쌤이 여러분들한테 총 20문제를 드렸습니다. 20문제를 드려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쌤이 설명하는 이런 방식도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고요. 소득세의 개념, 그 다음에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계산, 그리고 납부가 어떻게 되고 우리 기출문제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오는 건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세 총칙이다라고 해서 총론이죠. 총론이다라고 해서 모두 4문제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문제 드리면 여러분들 먼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답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그리고 헛쌤이 풀어주는 방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중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6가지의 소득과 6가지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 2번 6가지의 종합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고 일부는 분리과세를 하는 경우도 있다. 3번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에 의해서 방식이나 이자와 배당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인정한다. 4번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리과세이다. 그렇죠. 그렇죠. 몇 번이죠? 4번이다. 이렇게 가야 정답이죠. 이렇게. 그러면 고쳐놔 볼까요? 다 1번, 2번, 3번은 다 맞는 납을 말씀드린 거고요. 퇴직과 양도 이것을 뭐라고 한다? 분류과세이다라고 했죠. 분류과세이다. 기억나세요? 선생님한테 소득세 처음 배울 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다. 줄여서 종태양 이렇게 종태양. 얘네들은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얘네들을 합치면 돼요? 안 되죠.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자, 그 다음에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자,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자다라고 해서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신고하는 날짜도 다르고 세율도 다르다라고 해서 이 아이들을 뭐라고 해? 분류과세. 합치면 안 돼요. 합치면 안 돼요. 분류과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중 소득세법상 분리과세가 없는 것은 1번 근로, 2번 사업, 3번 기타, 4번 배당.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몇 번? 2번이 정답이죠. 근로소득은 분리과세가 있었죠. 어떤 것들이요? 메모하세요. 어떤 것들이요? 일용직 근로소득자들.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어떻게 한다? 일당을 수령하면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리과세 있네요. 얘는. 그 다음에 기타 소득도 마찬가지죠. 어떤 경우였어요? 복권 당첨금이나 신용카드 당첨금이나 슬러트 머신의 당첨금이나 그 다음에 경마특별권의 환급금은 무조건 분리과세이다. 있었죠. 얘도. 배당소득은 어떤 경우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당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내에는 무조건 분리과세이다 라고 했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법원 보강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실명 이자, 비실명 배당소득 이런 것들이요. 얘는 무조건 분리과세이다. 있었네요. 이렇게 답은 몇 번?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가 된다라고 선생님이 알려줬죠. 이렇게. 그 다음에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렇게요. 여러분들 한번 설정해 보세요. 이렇게. 답은 몇 번? 4번이 맞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다 틀렸다라는 거네요. 한번 정답화 시켜볼게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원칙으로 하나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서 이를 변경할 수가 있다? 아니지요. 선생님이 그랬죠? 쓰세요. 소득세는 무조건입니다.
기업의 내부 의사 결정은 존중되지 않아요. 그래서 스타트와 엔드가 1월 1일 스타트 12월 30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납세지는 사업장이다? 아니지요. 우리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이다? 주소지 관할세무소이다. 예, 주소지 관할세무소. 비거주자는 어디였어요? 여러분들 비거주자는? 그렇지요. 국내사업장 소재지이다.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소이다.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소득세법은 종합과세 제도이므로 거주자의 모든 소득은 X표 치세요. 아니죠. 모든 소득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 예,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있고요. 분리과세되는 소득이 있다라고 해서 쌤한테 강의 들었었어요. 기죠? 아니다. 4번이 틀렸고 예, 맞다라는 거죠. 사업은 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개시나 폐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선생님이 그랬죠. 예, 소득세는 폐업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굳이 과세 기간을 명시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왜? 부가가치세가 1월 1일부터 폐업일, 7월 1일부터 폐업일, 부가가치세가 폐업일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배우셨으니까 헛쌤한테 배우시고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고로 오케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소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골라내보세요 한번. 네,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병행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종합과세는 누진과세를 갖고 있다. 선생님이 그랬죠. 우리는 소득세는 응능과세라고 했어요. 응능과세. 선생님이 응능이라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능력이 있는 만큼 많이 세금 내라. 능력이 저기 한다라고 하면 세금 적게 내라. 이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많이 벌면 많이 세금 내는 누진과세 갖고 있다. 이 누진과세는 적으실래요?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다.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다. 최저 6%, 최고 42%의 단계가 7단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4번까지 자연스럽게 설명된 거죠. 쌤이 응이긴 뭐라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혜택을 입었니? 그러면 공익한테 혜택을 입었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을 응익과세인데 우리는 응능과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번 법인격이 있는 단체의 소득은 법인으로 보지 않는 한 어떻게 하겠다? 소득세법 1거주자로 보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도 맞는 답이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틀렸다. 이제는 종합소득편 8문항을 준비했으니까 머릿속에 한번 잘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각종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밑줄자 필요경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그랬습니다. 필요경비 이거 중요한 문제네요. 이자소득이에요. 별표시였어요. 이자소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기억나세요? 금융소득이 뭐가 금융소득이었어요? 그래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었죠. 그 아이들은 선생님이 무슨 소득이라고 그랬어요? 불로소득이다. 땀을 흘려서 벌지 않는 소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아니네요. 연금소득금액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생님이 얘는 연금소득공제라는 상식표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수수료 이런 것들을 공제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근로소득금액 네모 표시하시고요. 근로소득금액도 쓰실까요? 얘도 연금소득하고 똑같이
근로소득 공제 산식표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공제해주는 제도를 우리는 근로소득 공제라고 한다. 근로소득 공제는 필요경비로 출장비로 인정해주는 게 아니고 근로소득 공제 산식표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공제해준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도 아니다. 그러면 사업소득 금액은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해준다 그랬어요. 실제 필요경비. 그래서 답은 몇 번이 정답?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런 문제 아주 땡큐예요, 여러분들. 학생들이 일단은 걸려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에 대한 설명이다. 어떻게?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한번 골라내 보세요. 답은 몇 번이죠, 여러분들? 2번.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번.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이 10만 원, 10만 원 이하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 없다. 왜 그랬어, 쌤이요? 제가 다시 한번 적어드리면 1급여 마이너스 1당 마이너스 일용근로자는 무조건 얼마 공제해준다 그랬어요? 10만 원이요. 획일적으로 10만 원 공제해준다라고 했어. 그래서 나온 게 근로소득 과세표준이다. 여기서 곱하기 몇 프로 해주라 그랬어요? 6%. 그래서 나온 게 근로소득 산출세액이다. 이렇게요.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어떻게 하겠다? 산출세액 곱하기 55%. 이렇게요. 그래서 결정세액 소득세가 나온다. 이렇게요. 이걸 외우셔야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어져 나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답이 딱 또 나오겠네요. 아, 오케이. 얘는 맞는 답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3번. 일용근로소득의 근로소득세액 공제는 산출세액이 55%이다. 땡큐이다. 이런 거죠. 일용근로자는 항상 무조건 분리과세이다. 땡큐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럼 답이 2번이 틀렸는데 고쳐놓을까요? 일용근로자의 산출세액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금액 곱하기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고쳐놓을까요? 일용근로자는 몇 프로이다? 6%이다 라고 해야 정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 계산 구조를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세요. 그 다음에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항상 합산하지 아니해도 되는 것은 이랬습니다. 다른 말로 무조건 분리과세를 찾아라 라는 거예요. 무조건 분리과세를 찾아라 라는 것. 보세요. 어떤 게 답인지 보세요. 그래요. 몇 번? 1번이 정답이다. 복권 당첨 금품, 신용카드 당첨 금품, 그 다음에 슬러트 머신의 당첨 금품, 이런 것들은 무조건 분리과세이다라고 했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것들,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이런 것들은 무조건 종합과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기타 소득도 무조건 분리과세, 당연 분리과세를 제외한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인 경우는 납세자가 선택할 것이다. 분리과세 앤드 종합과세. 이렇게요.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중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이자 소득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분리과세 이자 소득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TAT 2급에서는 금융소득 과세 방법 및 세율이 꼭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 지금 다시 했다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그쪽 챕터를 다시 돌려서 보세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들을 때는 선생님이 아무리 말해도 중요한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근데 막상 문제를 풀면 헛쌤이 말한 게 이거였구나. 그때 헛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게 이거였구나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온라인의 장점은 오프라인과 달려서 지나가는 게 아니고 다시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거 챕터를 한번 다시 보세요. 그리고 거기 PPT를 한번 출력해서 꼭 외우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답이 나왔을 거예요. 몇 번이죠, 여러분들? 2번. 2번이 정답이다. 직장 공제의 초과 발행금은 무조건 종합과세지요. 그래서 얘는 세율이 기본 세율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기본 세율이다. 원천 징수가 되지 않은 이자 소득은 얘는 무조건 종합과세이다. 이렇게요. 무조건 종합과세이다. 그래서 답이 2번이 틀렸다.
종합소득 금액의 기준 금액이라는 게 뭐냐면 연간 2천만 원이요. 기준 금액이라는 게 연간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오케이. 얘도 14% 무조건 분리과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비실명 상대방 안 밝힌대요. 네. 얘도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그랬죠? 어떻게 돼요? 40%. 어떻게 돼요? 또는 90%.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문제 푸실 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답만 낼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시간이 남아서 이거 다 설명해 드린 게 아니고 어떻게 틀어서 낼 줄 모르기 때문에 이거 전체적으로 다 머릿속에 정리가 되셔야 하는 뜻으로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중 소득금액 계산 시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골라보세요. 네. 답은 몇 번? 4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자와 배당 묶어보실래요, 여러분들? 이자와 배당 소득은 금융소득이다. 금융소득은 땀을 흘려서 벌지 않는 소득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쌤이 얘기했어요. X. 그 다음에 근로소득은 서울에 사니까 물가가 비싸고 지방에 사니까 물가가 싸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획일적인 산식표에 의해서 획일적이라는 게 일률적이다라는 거야. 서울에 사나 지방에 사나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근로소득 공제 산식표에 의해서 근로소득 공제 산식표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 공제해 주겠다라는 게 기본 취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타 소득이다. 물론 기타 소득도 실제 필요경비도 있고 의제 필요경비도 있지만 그래도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사례이다. 이렇게 적판을 하시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다음 중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골라 보실까요? 그래요. 답은 4번이 아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광산 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이나 발파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게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광산 근로자는 전액 비과세가 한다라고 했죠. 이렇게 오케이. 근로자가 천재지변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받는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될 것이다. 그죠? 공장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작업복이나 작업화나 작업모도 비과세로 갈 것이다. 4번이 비과세가 아닌데 한번 읽어볼까요? 출장 여비 등에 대해서 실제 비용을 별도로 받는데요. 실제로 돈도 받아요. 돈도 받고 또 직원에게 또 보조금을 주는 이 부분은 쓸까요? 과세로 가더라라는 거죠. 실제 비용을 안 받아야 돼요. 안 받고 본인의 소유의 차량을 가지고 업무의 수행에 사용했을 때 월 20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로 돈도 받고 자가운전도 보조금도 받는다면 이거는 과세로 갖는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이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 괜찮은 거예요. 학생들이 많이 못 골라내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한번 골라보세요. 답은 몇 번이죠, 여러분들? 1번이 정답이다.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4번부터. 국내에서 집합투자기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투자회사, 이렇게요. 다시 말해서 투자회사에다가 내가 배당금을 받아서 거기에 발생된 이익이 속한다면 배당소득으로 분류할 것이다. 맞는 말이겠네요. 그 다음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서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대해서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할 것이다. 땡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종업원이 주택 구입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로 받는 경우에도 어떻게 기타 소득, 근로소득으로 분류할 것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1번이 틀렸는데 고쳐놔 볼까요?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의 대여는 사업소득이 아니고요. 얘는 기타소득이에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기타소득은 얘는 수익금액의 7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답은 사업소득이 아니고 뭐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런 문제도 또 괜찮은 문제예요. 일단
다음 중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번 골라내 보세요. 몇 번입니까? 3번. 3번이 정답이죠. 한번 풀어볼게요. 저랑. 학원 사업으로서 발생되는 순수익이 1억 원이다라는 거죠. 얘는 어디로 분류돼요?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라는 거죠. 사업소득으로 분류돼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로를 제공합니다. 회사에서 그 급여 받는데요. 급여를 받으면 뭐로 분류된다고 그랬어요, 쌤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거죠. 그래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통해서 납세 의무가 종결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복권 당첨금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얘는 어디로 분류된다? 그렇죠.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조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복식부기자가 아니다라는 것은 간편장부 대상자이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소득세법에서는 각각의 업종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업은 7,500만 원 미만, 그 다음에 제조업은 1억 5천 미만 이렇게요. 그 다음에 도소매는 3억 원 미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미만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간편장부라고 해서 간편장부 대상자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제조업자가 복식부기자가 아니고 유형자산에 기계장치 처분이익에 발생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쓰실까요? 얘는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 얘는 사업소득에서 총수입 불산입으로, 만약에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다라고 하면 총수입 불산입으로 차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죄송하지만 종태양 2배사 근년기에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왜냐고요? 그 열거된 항목에 기계장치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메모 잘 해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종합소득에 대한 2편 부분들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편으로 가면 종합소득세 신고, 계산, 납부에 대한 8문항을 쌤이랑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과세 최저한 제도입니다. 과세 최저한 제도에 대한 기타 소득 중 어떻게 원천 징수 되지 않는 소득은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먼저 일시적인 봉사료 얘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얘는 수익금액 곱하기 몇 프로이다? 5%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말한 봉사료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접대분할 댄서에 관련된 봉사료 수익금액 곱하기 5%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역권에 대해서 받는 금품에 대해서는 얘는 수익금액 곱하기 70%, 수익금액 곱하기 70%를 추정필요경비를 인정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복권 당첨금이나 라고 하는 것은 얘는 수익금액의 몇 프로? 20%. 그래서 원천징수를 할 것이다. 그러면 답은 몇 번? 2번.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계약의 위약금으로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무조건 종합과세이다.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유약금, 배상금은 얘는 무조건 종합과세이고 얘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중 소득세법상 반드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답 좀 골라내보세요. 여러분들 몇 번? 2번이다. 2번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 자이다. 한번 선생님이랑 풀어드릴게요. 연봉이 4,500만 원인 근로소득만 있는 자 쓰실까요? 연말정산을 통해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거죠. 연말정산을 통해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굳이 이 사람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기예금 소득이다라고 해서
이자 소득 금액이 얼마 있어요? 1,800만 원 있다라고 했습니다. 쓰세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까지는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까지는 무조건 분리과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니 얘도 은행에서 이자 받으면서 납세의무가 종결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X표. 그 다음에 총수익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선생님이 아까 그랬죠. 사업소득자 중에서 보험 모집인이나 보험 모집인이나 방문 판매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때 단서가 연간 7천만 원 이하인 자. 이렇게. 이분들은 연말정산을 해요. 연말정산을 통해서 납세 의무가 종결돼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답은 2번인데 한번 좀 더 풀어드릴게요. 적세고 적을게요. 얘는요. 기업체에서 일시적, 만약에 이게 계속적이다 사업소득이에요. 일시적이다 기타소득이에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타소득이라는 거 분류를 하셔야 되죠. 이렇게요. 그러면 기타 수익 금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1,600만 원입니다. 1,600만 원 마이너스 수익 금액의 70%의 필요경비를 인정해요. 계산기 잡아보셔요. 1,600만 원 곱하기 70% 하시면 필요경비가 얼마가 나오냐면 1,120만 원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1,600에서 1,120만 원 빼면 480만 원이 기타 소득 금액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초과했네요.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초과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전체가. 어떻게? 전체가. 어떻게? 전체가 무조건 종합과세이므로 본 문항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되느냐? 오케이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다. 딱딱 풀어서 나가죠. 이렇게요. 가겠습니다. 다음 거로. 세율 이런 거 여러분들 소득세에서 세율은 깔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하고 수업 계속 듣다가 정리하시고 시험 앞두고 선생님이 나중에 다시 한번 특강할 때 말씀드리는데 세율 시험 전날에 한번 따다닥 보고 가세요. 이렇게요. 그래서 원천징수 세율로 옳은 것은 몇 번? 그렇죠. 답은 4번이 정답. 고쳐놓읍시다. 일용 근로소득은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6%. 그 다음에 모든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3%이다. 아니죠. 3%짜리도 있고 5%짜리도 있고 이렇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도 아니다. 그 다음에 주택복권 당첨금에 대해서 2억 원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2억 원 당첨금품에 대해서 2억 원 초과분은 30%이다. 아니죠. 얘는 20%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다. 이자 소득 중 비영업대금 이익은 25%이다. 맞죠? 그리고 과세 방법 알아두세요. 조건부 종합과세이다. 조건부예요. 무조건 분리과세 아니에요. 잘 나와요. 많이 틀려요. 그래서 답은 4번이다. 그 다음에 소득세법상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잘못된 것은 골라 내보실까요? 몇 번? 그래요.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읽고 가겠습니다. 중간이납세액이 15만 원 미만입니다. 아까 우리 배웠어요. 3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중간이납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어떻게 된다? 소액부 징수제도에 의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제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맞는 답 땡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신고를 위반하는 자는 가산세라고 해서 중과세를 추징하겠다. 당연한 거겠지요.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과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 모두 과세하는 쌤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제한 납세의무자이다. 무제한 납세의무자이다. 이렇게요. 기죠? 그래서 맞는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번이 들렸는데 고쳐놔 볼까요? 근로소득 앤드 얘는 어떻게 된다? 끊어주세요. 얘는 언제? 연말정산을 통해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그랬어요. 퇴직소득 앤드 끊어주세요. 얘는 뭐라고 했어요? 퇴직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어떻게 납세의무가 종결되니까
종합소득 과세표 중 의무 대상자이다. 납세 의무 종결됐습니다. 종결됐는데 굳이 합산과세 또 해요? 아니라고 그랬죠? 얘는 아니다 라고 해야 정답이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다음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 거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 것은 몇 번? 그렇죠. 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요.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얘네는 적으실까요? 쌤이 아주 노래를 부르는 강의지요. 얘네는 무조건 종합과세이다 라고 무조건 종합과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말정산을 안 하고 종합소득 과세표 중 확정신고 의무를 통해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 간이가세자로부터 이렇게요. 간이가세자로부터 받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쓰실까요?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이거는요. 이렇게요. 뭐죠? 임대료 받은 거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럼 답은 몇 번? 일용근로자 4번이다.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몇 프로? 6%, 몇 프로? 6% 암기하셔야 되죠. 이렇게. 다음 중 소득세 중에서 원천징수세, 아까 쌤이 수업 중에 엊그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런 거 잘 나와요. 이렇게. 세율이 가장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야 할인액 몇 프로? 30%. 비실명 이자 소득 몇 프로? 40%. 봉사료, 얘는 접대부 댄서에 관련된 부분 5%. 이렇게요. 3억 원 이하의 복권 당첨금 몇 프로? 20%. 답 나오네요, 여러분들.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 답은 몇 번?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은 답은 몇 번인가 한번 보세요. 그렇죠. 답은 몇 번? 2번이 아니다. 연금소득은 원천징수하지요. 기죠. 그 다음에 인적용유에 대한 사업소득 몇 프로? 3%. 퇴직소득은 어떻게 한다? 우리가 퇴직소득세율에 의해서 원천징수한다 그랬죠.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은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에요. 얘는 쓰실까요?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무조건 종합과세이다. 답은 몇 번? 2번이 무조건 종합과세. 원천징수 안 합니다. 이렇게.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한번 잘 풀어보세요. 그렇죠. 답은 몇 번? 3번. 기타 소득이 200만 원 있네요.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내면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까지는 납세자가 선택하라 그랬죠. 납세자가 나 분리과세 할래요? 나 종합과세 할래요?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맞다. 퇴직소득 금액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 징수하면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분리과세 이자. 금융소득이 얼마까지라고 그랬습니까? 2천만 원까지라고 그랬죠. 2천만 원까지는 무조건 분리과세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3번은 무조건 종합과세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한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끊어주세요. 두 군데가 있대요. 두 군데가. 이렇게. 이 말의 의미가 A라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있고요. B라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있대요. K씨가 우리 K씨 근로자가 여기도 회사 다니고 여기도 회사 다녀서 이걸 복수근로소득자라고 그래요. 복수근로소득자. 이렇게요. 여기도 근로소득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러면 여기서 본인이 아세요. 뭐가 주된 근로소득이 어딘지. 주된 근로소득의 근거는 뭐냐면 소득이 많은 데들이요. 본인이 아세요. 그러면 본인이 소득이 적은 데에다 적은 곳을 연말정산 하시라고요. 연말정산 하셔갖고 요 두 개를 딱 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합치라고요. 요 두 개를 합산과세해야 된다고요. 이렇게요.
주된 근무지, 종된 근무지를 합쳐서 어떻게 하겠다. 연말정산시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 합산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예, 3번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자가 되더라라는 거죠. 아주 마지막 문제가 예, 처음 할 때는 좀 문제가 좀 단혹스러울 거예요. 선생님 그림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떠셨어요? 여기까지 전산세무 2급의 모든 예, 객관식 문제를 한번 제가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선생님이 시험에 나온 것만 딱딱딱딱 집어봤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셔서 다음에 실기 들어갈 때 좀 몸집이 가볍게 날개 달아서 실기 좀 편안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론 정리해서 우리 30점이에요. 거의 그 점수 여러분이 딱 한 번에 딱 맞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다음 시간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